이 2를 얘 줘야 되네. 이렇게? 안 되네. 뭐야? 이게 틀렸나? 뭐라고? 마이너스 2야? 아, 그러네. 땡큐.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 친구 대소 비교해야겠죠? 근데 얘가 참이 되도록 하래. 잠깐 뭐라고? 아, 두 조건이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 이 친구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텐데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이 안에 지금 정수가 뭐 있어요? 마이, 0, 1, 2. 이 네 개의 정수 중에서 하나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달라.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디 있어야 돼? 얘네가 어디 있어야겠어? 둘 중에 하나는 이 근처에 있어 달라는 거잖아. 그죠? 둘 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럼 한 친구는 바깥으로 아예 돌아버리고 한 친구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놈만 가져가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a-2와 a-4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보자. 이 친구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생각해 봐. 둘이 만나는 그 a라는 점에서부터 a라는 값에서부터 얘보다 a 값이 크면 얘가 더 커지겠죠. 이 친구 기울기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쌤은 등호해서 a 값을 구해버릴게. a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구분하면 되지. 근데 이 등호 여러분, 등호는 안 해도 상관없죠. 이해감? 얘가 등호가 됐다는 건 두 근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는 무슨 근을 갖게 돼? 모든 실수를 근으로 갖게 돼. 그러니까 정수 x 오직 하나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것부터 해주면 얘는 이 친구가 더 큰 거니까 x가 2a-2보다 크거나 같거나 a-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같을 때 a가 마이너스 1했는데 a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죠. 마이너스 6.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존재해서 a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 a가 증가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이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하니? 두 친구가 둘 다 증가하잖아. a 값이 커지면. 근데 한 친구가 더 빨리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돼서 얘네들 다 포함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친구가 쭉 가서 일단 2는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a 값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2a-2가 대충 1과 2 사이일 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1이어도 돼요? 이 친구 지금 등호 포함하고 있죠. 그럼 얘가 1이 돼버리면 1까지 포함하니까 탈락이 돼요. 근데 2는 괜찮죠. 얘가 여기일 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너를 포함하지 않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요 친구 a가 3이니까 a는 2분의 3초가 2 이하라는 범위를 갖고 이때 a-4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위치해 달라는 거죠. 그치? 그럼 a는 3보다 작죠. 그럼 범위 만족해 안 해요? 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a가 여기 사이면 된다. 근데 a가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괜찮죠? 아, 그러니까 a가 요 범위면 괜찮다라는 거야, 일단.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 뭐 있어? 2밖에 없네요. 2. 그렇지? 2 하나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a라는 친구는 정수만 보면 되지. 그럼 굳이 a의 범위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a의 범위를 확실하게 구할 생각부터 하시는 게 맞아. 그 안에서 정수가 무엇이 있는가? 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수 A의 값이라고 하면 어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야? 여기에서의 등호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싶은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친구예요. 다음 A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더 크겠네? 그치?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그냥 안 돼요. 얘네 같은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A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 된다고요? 마이너스 6 된다고. 근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때요? 더 저쪽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정수 만족하는 거 몇 개요? 얘네 다 되죠? 얘네 다 포함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이 다음엔 뭘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놓쳤다는 뜻이잖아. 뭘 놓쳤어? 얘가 이젠 포함하지 않도록 절로 빠지고 이 친구가 와서 마이너스 1을 가져가는 순간이 하나 남은 거죠. 이렇게. 이해됐지? 그렇지?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그러면 A-4가 마이너스 1과 대충 0 사이다. 마이너스 1에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죠? 그죠? 다음 2A 마이너스 2. 이 친구는 2보다 큰 쪽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A는 뭐보다 커? 2보다 크고 얘는 A는 4, 3 이상 4 얘가 되죠. 따라서 3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명제라는 단어는 명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이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벽이 좀 높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벽이 좀 높아.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이게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풀이 있잖아요. 그 풀이가 제 입장에서는 베스트 풀이가 아닌 것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베스트 풀이가 무엇일까를 고려했을 때를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저랑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x는 1에서의 부호와 함수값의 부호와 x는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대.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일단 첫 번째, 표현은 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f1이 0보다 크면 f2는 0보다 작고 이런 케이스 하나와 f1이 0보다 작으면 f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누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한 단계 더 가면 최상위권 수업을 해. 그럼 제가 이렇게 쓰겠어요?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F1과 F2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 F라는 친구가 K에 대한 1차 미정계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럼 무슨 얘기까지 할까? 이거 K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오겠지?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풀이를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문제도 아까가 베스트 풀이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케이스를 이렇게 A값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쭉 보라는 것은 여러분의 논리력을 키우기 위함이지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번. 가장 좋은 풀이를 원하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꼽을 주진 않을 거야. 너 이거 필요 없을걸?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안 하겠지만 더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차 함수 fx, gx와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를 이렇게 잡았어. x를 원소로 하는데 k, gx는 k보다 작고 fx는 k보다 크다. 근데 이때 얘는 자연수야. k는이죠. 이래.
뭐야 이거? 뭐야? K는 자연수 써져 있는데? 이거 X인가? X예요? 아, X인갑다. 미안해요. 보기 중 옳은 것만 중 인대로 고른 것을 그려볼까요? K인데 gx와 fx 사이에 있는 K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1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두 함수 값이 어때요? 같겠죠? 그지? 2에서는 너와 너 사이야. 자연수 있어? 함수 값 사이에 자연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럼 다음은 3으로 넘어갈게. 이 친구 함수 값 필요해? 안 필요해. 어차피 음수라서. 이 친구 함수 값만 가져오면 되겠지? 3 대입하면 5네요. 여기서 가능한 이 x가 3일 때 가능한 k는 뭐가 돼? 1, 2, 3, 4가 되지? 1, 2, 3, 4.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봐 얘들아. 뭘 원소로 하겠대? x를 원소로 하겠대. 지금 문제에서 a라고 쓰지 않고 ak라고 썼지. 이 말은 저 k 값이 지정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1, A2, A3 이런 걸 물어보니? 그런 거 안 물어보지. 뭘 물어보고 있어? 몇만큼 벌어져 있으면 관계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하나로 볼 게 아니라 일단은 4를 기점으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4보다 만약에 커지잖아? 그러면 두 함수값이 모두 유효한 함수값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의 함수값이 중요하지 않아. 음수니까. 근데 x가 4보다 큰 5부터는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모두 다 유효한 범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지? 봐봐. 지금 k가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이 음수값은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포함된 x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5 이상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발레가 여기서 등장할 확률도 매우 높은 거죠. 뭔가 규칙은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되는 게 하나쯤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유의하고 잘 들어보세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NAK는 이하다라고 했어요. 이하다. 그럼 해볼까요? 얘에서 얘를 뭐 해볼까요? fx에서 gx를 뭐 해볼까요? 빼봐요. 어차피 x에 무슨 값을 넣던 우리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을 거냐라는 거지.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4x네요. 빼면 뭐가 나와요? 4x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기억 어때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기억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알았어. 낮출게. 자, 지금 보시면 K를 갖다 대입하는 거잖아. 그지?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냐면요. X를 고정해두고 K가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K를 고정하고 X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묻는 거야. 근데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프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 해석. 따라와봐. X가 4보다 크면 이 두 친구의 함수값 사이의 자연수니까 어차피 이 두 함수값을 빼게 되겠죠. 그럼 4x-4가 나온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X가 뭐보다 클 때? 4보다 클 때만 보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치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4x-4구나. 그러면 이 친구들 점점 어떻게 되겠어?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존재할 수 있는 K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해 갔니?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물음을 한다라고 치면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우리한테? 해봐야 이 관계식을 물을 수밖에 없어. 이 친구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계속 어떤 값을 가지면서 쭉 커진단 말이야. 그 사이에 있는 k 값 개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이거밖에 물을 게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k를 고정한 거야 이렇게. 하나의 값을 자연수를 딱 가져와서 너를 사이에 포함하는 x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잖아.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x를 딱딱 대입했을 때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걸 조사하라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암? 공통 범위를 조사하라는 거야. 저 표정 봐 진짜 미치겠네. 자 A3을 구해볼게요. F3이 몇이야? 5라며 그쵸? 그럼 이 친구는 범위로 써도 되지? 1, 2, 3? 5 미만이 돼. 4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다음 A4는요. 여기 조사 안 해도 되지? 어차피 없어. 그치? 공집합이야. X바 4 대입하면 0 이상이니까 0보다 크니까 1 이상. 4 대입하면 12 이하 이렇게 돼. A5는 X바 이제부터는 두 범위가 무조건 다 유효하다는 거야. 5 대입하면 21. 여긴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 같잖아. 이렇게 가지 않아? 이렇게 끌고 와야 되지. 5죠, 5. 미안해. 이렇게. 이해됐지? 안 됐어?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그냥 하나씩 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 이해가 할 수 없네. 자 다시 3 안 구할게. 아니, 3부터 구해야 되잖아. 3부터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값을 잘 보라는 거야. 여기는 x 어차피 자연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자, 3 대입해봐. 여기다가 뭐 나와? 마이너스 3 나오지. 얘보단 커달라는 거잖아. 그럼 저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고. 5가 나오지 않냐고. 그지? 근데 얘들아 얘네는 x값을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같은 거 아니냐고. 그거 이해하고 따라와. 그럼 a에 여기 fx랑 gx에 이번엔 4를 대입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써서 할까? 내가 틀렸구나.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x가 4일 때죠. 내가 틀렸네. 내가 바보였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ak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x가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fx와 gx의 값이 어떠냐는 거지. 이걸 보고 싶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표현을 했네요. 3 대입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3. 얘는 5. 4 대입하면 0. 12. 다음 얘는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21. 여기는 이렇게 바로바로 써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이렇게 되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만 쭉 계산하면 되는 거야 사실. 맞지? 오케이. 후.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얘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부터잖아. 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지?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입장을 떠올려봐. 어때? 기억이 맞는 말인 거야. 나는 많아봐야 2개 안에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다음 범위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나와? 여길 물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해가 되겠니? 그럼 하나의 자연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범위 안에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 얘기야. 조심할 게 있어. 앞부분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제 말하는 게. 근데 앞부분도 다를 게 없지. 누구? 1, 2, 3, 4. 여기 들어왔지? 여기서 빠져버려. 똑같이.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거야. 비슷한 문제를 찾자면 K-1 이상 K 플러스 1 이하에서 물고 가던 문제가 있긴 하죠. 이렇게 물고 가던 문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네 셋을 동시에 교집합의 원소로 갔던 요 친구 이렇게 딱딱딱 가져가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비슷한 문제. 다음 니은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AK와 AK 플러스 7은 서로 소이다. 맞아요? 일단 지금 K 값을 물고 가는 거잖아. 이렇게. 서로소 맞아? 웬만하면 서로소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 생각을 해봐. 봐봐. 여기에 6이랑 7이 있어. 이렇게. A6과 A7이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6은 뭐야? 이 사이에 6을 포함하는 그런 X값을 전부 다 가져오라는 거잖아. 그럼 누가 있어? 너가 있고 너가 있어. 그치? A7은 너가 있고 너가 있는 거잖아. 그럼 서로소가 맞단 말이지. 이해가죠? 이해가니? 서로소가 아니라는 거지. 무조건 같이 가지고 가는 X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썼어? 어떤 자연수 K라고 썼어. 그럼 이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자연수 K는 어디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야? 이 뒤에는 일반적인 거야, 얘들아. 그렇죠? 뒤에는 일반적이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앞에서 찾아야지. 여기 그런 애가 있나? 1 탈락, 그치? 2, 3, 4 탈락이지. 다음 4랑 지금 7 사이죠, 7.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야, 지금? 범위를 넘나들 때 7의 간격보다 작은 것이 있냐는 거야. 범위가. 그럼 여기서 찾아야지. 이 뒤에서 찾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야. 못 한다는 거지, 무조건. 그러면 누가 가능성이 높을까? 여기서 넘어갈 때 몇 차이 나? 7 차이 나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 같죠? 딱 보니까. 1이란 친구는 8과 생각해 보세요. 서로소인가요? 둘 다 여기 들어가 버리지 않나요? 그죠? 그럼 얘라는 공통 원소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로 가버릴까? 4로 가버려야지. 이럴 때는. 그치? 그럼 4 더하기 7하면 11이죠. 같이 들어가 버리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그 다음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11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그럼 11 더하기 7하면 몇 차? 18. 점점 차이가 간격이 어때? 벌어져.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이렇게. 이래지. 이런 거야. 다음 디귿.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너와 너는 너의 진부분 집합입니다. 그때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가보자. 46, 6 넣으면 32. 다음이 45. 여기까지만 가볼게. 그러면 13이랑 14 입장을 생각해 볼까? A13이 뭐죠? 원소로 뭘 갖죠? 13을 포함하는 거? 5. 이용 맞아요? A14는 5, 6 아니에요? 진부분 집합이에요?
틀렸죠? 디귿 개 뚱딴지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디귿은 누굴 지금 없애고 싶은 거야? 이 앞부분 보고 있는 새끼들 없애고 싶었던 거야. 여기만 보고 있던 애들. 규칙을 찾았어? 그러면 너무 당연히 틀렸어. 이런 얘기지. 자, 결국 이 문제는 처음에 여러분 네? 맞아요? 뭐가 있는데? 오. 이걸 안 했네. 아, 5면 여기만 들어가네. 12면 여기만 들어가고. 아, 그러네. 아, 이게 있네요. 발레. 예. 죄송합니다. 니은 맞네요. 디귿은 틀렸고.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한 학생들이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AK는 이라고 했어. 그럼 K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K를 뭐 3이라고 가정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을 포함하는 GX에 fx가 뭐가 있을까? 라고 귀납적으로 계속 때려 맞추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쌤 어때 지금? x가 몇이냐에 따라서 사이에 자연수를 뭘 포함하는지부터 정리하지. 그치?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문제의 결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쌤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최대한 규칙을 구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돼. 맨날 그냥 귀납적으로 계속 이게 맞는 말인가? 기억 보고 맞는 말인가? 니은 보고 맞는 말인가? 이런 거보다는 일단 문제 개괄적인 추론부터 끝내 놓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가면 실력이 늘어. 그러다 보면 기억을 딱 읽어봤는데 이미 내가 추론하는 거에 이미 기억이 나와 있어. 니은이 나와 있어. 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서 직관이 느는 거다. 넘어갑니다. 39. 준이가 좀 오래 보네. 영상을. 저 가정과 결론이 참이면 1, 거짓이면 2다. 뭐야 이거? P이면 Q냐? 씨발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이거 너무 쉽지? 그러니까 B, 교, C가 B 합 C의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얘네도 들어있어야지, 그지? 다음 얘는 이렇게 바꿔도 되죠? 대우 명제를 볼게요. R이면 Q냐? 너에 들어있거나 너에 들어있으면 너에 들어있냐? 딱 봐도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얘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A가 B에 포함되니까 여기가 공집합이죠.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요? 아 뭐야? Q구나. 미안해. 쌤 지금 얘 설명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긴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엔 들어가지 않죠. 발레가 어디죠? 여기가 발레가 되겠죠. 이 친구의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1이 되겠죠. 이렇게. 6, 2, 1, 3번이네요. 다음 52번입니다. 내조건 PQRS, 진리집합 PQRS, 내집합 PQRS 가 P교 R이 서로수다. 들어오세요. 다 봤어? P교 R이 공집합이니까 집합 P와 집합 R은 서로소입니다. 집합이 4개니까 뭐가 힘들지?
뭘 그리기가 힘들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는 힘든 거야. 그쵸? 쌤이 얘기했었는데 그럴 땐 항상 뭘 주지? 서로소인 두 집합의 정보를 줘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게 만드냐?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오케이? 그러면 조건 가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P와 R 이렇게 나 맨날 그리기 싫은데 P에서 얘를 차집합했는데 P가 나왔대. 무슨 뜻이야? P와 이 집합이 서로소입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죠. 그럼 이 친구 Q, 교, R의 여집합과 Q, 교, S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그럼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Q, 교, R의 여집합 합, S 여집합. 그럼 벤 다이어그램 드모르간 쓰고 싶죠? 그럼 Q, 교, R, 교, S의 여집합. 따라서 Q 차집합 R교 S 이렇게 나오죠. Q교집합 R교 S. Q와 R교 S 차집합이래. 그러면 여길 뺐다 이거죠. 여기만 뺀 거야. 여기만. Q에서 여길 제외한 거예요. 이렇게. 요 친구랑 P가 서로소다 이거죠. 그럼 사실상 개 같은 문제죠. 그렇지? 괜히 복잡하게 써놓은 거야 지금. 그냥 여기가 공집합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맞는 걸 골라보세요. P, R은 뭐 얘기 나오면 할 게 없죠. 할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P와 R이 나온 거 있어? 얘 있지, 얘. 그치?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지. 서로가 포함 관계를 둘 다 가지지 않으니까. 가정과 결론이 참이되려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가차없이 꺼버리면 돼. 웬만하면. 1번부터 볼게요. P면 Q이다. P, Q. 개소리죠? 개소리. P면 S입니다. 개소리죠. 여기 발레 있죠? 발레가 어딘지 잘 봐요. 다음. 얘 무슨 뜻이야? P와 Q가 서로소니? 우리 정리했었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죠? P와 Q가 서로소니 맞아요? 맞다 이거죠. 3번 맞는 말이에요. 5번 P면 나데스 P와 S가 서로소니? 발레 여기 있죠. 그죠? 3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조건가는 왜 나온 것 같아요, 얘들아? 조건가는 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고 싶은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뭔지 알겠니? 논리가 아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고 싶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서로소인 두 집합을 제시한 겁니다. 얘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못 그리니까. 사실상 저건 나만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다음 62번입니다. 지영이 오늘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 늦게 왔어? 토요일 날 왜 안 왔어? 62. 전체 집합이 15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그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하네요. 그럼 3분의 A가 원소이면 A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원소가 들어가고 최대한 값이 큰 원소를 가져달라 라는 얘기네. 일단 뭐 이런 얘기부터 해볼까요? 기초 지식인데 여러분 15의 약수는 몇 개예요? 2 곱하기 2에서 4개죠? 약수의 총합은 몇이에요?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5예요. 4, 6에 24 이렇게 되죠? 이해됐지? 기초 지식입니다. 기초예요. 자, 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 A가 무엇을 원소로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
예를 들면 A가 처음에 3분의 A가 몇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봐봐.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거든. 자, 얘가 명제라고 했죠. P면 Q이다가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라고 했어. 잘 들어. 자, 예를 들면 얘가 1, 2, 3이고 얘가 진리집합 말하는 거예요. 진리집합 2, 3, 4, 5예요. 자,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가 뭐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 얘들아. 잘 들어봐. 아니 선생님, 얘 진리집합이 지금 얘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 명제는 거짓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 어? 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얘가 명제지만 어떠한 값에 대한 조건으로 바라보자는 거야. 여기다가 무엇을 넣자 이거지. 이 중에 하나의 값을 넣어보자. 그러면 1을 대입해봐. 그럼 얘는 거짓이 돼. 그렇지? 근데 2를 대입해봐. 그럼 참이 된다는 거지. 5를 대입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이거 이해돼? 5를 대입하면 참이에요. 선생님 왜요? 얘가 5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잘 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A가 2라고 가정해봐. 자, 자연수. 얘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거든요. 근데 3분의 2는 자연수인가요? 자연수가 아니죠. 이해돼? 그러면 얘를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잖아, 그지? 그럼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무조건 참이 돼. 가정을 만족시키지 않잖아? 결론을 만족시키던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던 참인 거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만약에 여기다 A에 2를 대입하지 못하잖아. 맞죠? 그럴 때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봐. 그럼 이게 맞아? 쌤이 지금 말한 게 거짓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문제를 좀 넣어놨어. 진리표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어려운 얘기야. 대학과정 얘기예요. 근데 대학과정이라서 쫄 필요는 없지. 자, P면 Q이다가 있어, 이렇게. 자, 이제 참이면 true라고 해서 T를 쓸 거고, 거짓이면 false에서 F를 쓸 거야. 만약에 너를 참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했어. 그때 얘가 참이 됐어. 그럼 이 가정과 결론은 참인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자, 비가 내리면 새가 운다. 이런 말이 있었어. 비가 내렸는데 새가 울었어. 비가 내렸는데 새가 울었어. 그럼 얘 맞는 말이야. 오케이? 근데 비가 내렸는데 새가 울지 않은 거야. 그럼 이 가정과 결론은 거짓인 거지. 비가 내렸는데도 새가 울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논리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안 내렸어. 근데 새가 울었어.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모순율 이런 얘기했지. 쌤 얘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물어봤으면 모르죠 선생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거짓이야? 아니야, 얘는 참인 거야. 여기서 처음에 많은 혼동을 가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가정이 거짓이 됐으면 얘는 무조건 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새가 울지 않았어.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는 맞는 말인 거야. 그래서 이 가정과 결론이 거짓이 되게 만드는 건 뭐야? 너의 진리집합의 원소지만 너의 진리집합은 아닌 것. 그 친구들만 발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A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알지 못해 몰라도 당연히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혹시나 이런 이상한 상상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 어떨 건데? 그럼 무조건 무슨 말이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가 몇일 때? 3의 배수일 때만 생각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야. 다른 건 다 맞는 말이니까. 어려운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 뭐라고? 그럼 A에 대입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3, 6, 9, 12, 15밖에 없죠. 여기서의 논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A가 3이면 3분의 A는 몇이야? 1, 2, 3, 4, 5가 돼. 그 말은 반대로 쓰는 게 좋다는 거 보이시죠? 너 1을 원소로 가지고 싶어? 그럼 3은 갖지 마. 이런 얘기지. 2를 원소로 갖고 싶어? 6은 갖지 마. 이런 얘기야. 오케이? 다음. 이 문제의 핵심은 너의 뭘 생각해 보는 거야? 얘들아 최대값 구하라며. 근데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예뻐? 작은 원소 갖고 싶지? 그럼 너 큰 원소 포기해. 이게 예쁘냐고. 안 예뻐. 우린 뭘 떠올려야 돼? 대우명제를 떠올려야 돼. 대우명제. 이거의 대우가 뭐야?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3분의 A는 포기하라.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명제지 않느냐 이거야. 오케이? 큰 원소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작은 거 몇 개는 포기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갑니다.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니까 일단 15를 가져가는 편이 좋겠죠. 14도 가져가면 좋겠지. 3의 배수가 아닌 건 전부 다 어떻게 할까? 가져가 버리는 거야. 가져가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등차수열 안 되겠지? 14, 13 이런 거 다 가져갈 거야. 15 가져갈래 말래? 그럼 따져봐야지. 15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뭘 못 가져가게 돼? 5를 못 가져가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5를 가져가기 위해서 15를 포기할래? 아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다음 12는요? 4를 포기해야겠지? 9는요? 3을 포기할까요? 생각해봐야지. 9를 포기하면 3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1을 못 넣죠. 근데 9를 넣으면 3을 못 가져가고 1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10과 4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돼요? 안 그래도 힘이 얘가 더 센데 1까지 가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3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다음 6은요. 1을 포기하면 되겠죠. 다음 3은 포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린 1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럼 뭐 빼고 다야? 5, 4, 3, 2 빼고 다 가져오면 되는 거죠. 논리 문제예요. 논리 문제. 다음 63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는 가. 0을 원소로 가져가는데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네요. 0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달라고 합니다. 조건 나.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가 아니면 A도 A의 원소가 아니다. 어때? 대우죠. 그쵸? 원소가 아니다는 대우 명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거예요. 아까는 한쪽은 원소이다고 한쪽은 원소가 아니다였잖아. 그래서 대우 명제를 쓸지 해당 명제를 쓸지 재봐야 돼. 근데 이 친구는 둘 다 원소가 아니다니까 웬만하면 대우 명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A가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원소이다라는 말이 돼요. 근데 A의 원소에 누가 들어가 있죠? 이미 0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거는 논리를 한번 쭉 펼쳐 봐야겠네. 0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얘는 어때? 맺었어요. 이해돼? 이 다음은 계속 이거든요. 이해됐지? 그럼 어디서 맺음을 하는 거야?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와 a가 같을 때 맺죠. 대입을 해봐도 얘에다가 a 값을 이걸 대입을 해봐도 얘랑 같으면 맺음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어떤 게 있지? 넣다 보니까 바로 내 전이랑 같은 게 나랑 같은 게 아니라 내 전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가다 말 거라는 거지. 얘기하는 게. 물론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합 A란 친구는 0과 마이너스 2와 2가 필수 원소가 돼버리는 상태예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야. 조용히 이해하고 있니? 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수업 안 들어가지고. 다음 다해요. n에 며칠에? 4래. 뭐가 하나 더 들어왔대? 원소가 하나 더 들어왔대. 그럼 어떤 친구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하나를 넣어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2가 몇이 나온 거야? 첫 번째 이건 거지. 이해 갔어? 대입을 해도 나인 친구 누구예요? 이 또는 마이너스 이 친구가 첫 번째죠. 다음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가 몇인 거? 얘네인 것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얘네에서 끝맺음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야. 그럼 얘는 a가 몇이에요? 풀마루트 2. 얘는 0. 얘는 풀마 2죠.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들어있죠? 이 친구도 이미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답은 1번이죠. 집합 A 뭐가 될 수 있어? 0, 마이너스 2 하고 마지막 원소가 마이너스 1인 것, 또 루트 2인 것, 또 마이너스 루트 2인 것. 이렇게 세 가지 집합이 가능한 집합 A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결국에 조건 가에서 하나의 원소를 주고 조건 나에서 너가 들어왔으니 들어와야 하는 친구를 제시해 준 거예요. 조건 나는 무슨 얘기와 같죠? A는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논리를 제공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논리여야 돼. 근데 조건 다해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너 원소 3개 있지? 근데 하나만 추가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대입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를 벗어나서는 안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가 나 자신이거나 0 마이너스 2인 친구들을 전부 다 조사해 본 거죠. 근데 얘네들은 넣어봤자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논리 안쪽이니까 다 탈락. 새로운 친구들만 채택해서 3개다 라는 거죠. 66번입니다. 실수 x, y, z에 대해서 명제 중 그 역이 참인 것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다 반대로 보면 되겠네. 얘 이면이라고 했어. 뭐야, 양변에 z 없앨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해볼까? x가 y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네. 기억은 얘와 얘가 뭐야? 진리집합이 서로소 관계네. 아예 정반대잖아. 그치? 서로소. 즉 명제도 거짓, 역도 거짓인 거야. 니은 얘 이면이라고 했어. 그럼 x, y로 묶어볼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가요? 넘겨서 묶었어요. 그러면 x, y,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이면 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들아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이 친구는 x-y가 0보다 작다는 거 아니니? 맞아? 근데 얘 봐봐 얘들아. 얘 대충 이런 얘기잖아. x라는 친구와 y라는 친구와 x-y라는 친구와 x 플러스 y라는 친구, 이 네 개의 인수가 곱했더니 0보다 작다. 즉 이 네 개의 인수 중 음수가 홀수계입니다. 이 얘기잖아. 음수가 하나만 있거나 세 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잘 보라고 얘들아. 이거 봐봐. x, y를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로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x, y가 둘 다 양수면 얘는 뭐야? 양수지. 근데 둘 다 음수여도 얘는 양수지 않냐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러분 니은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둘 다 양수면 얘도 양수지. 둘 다 음수면 얘는 음수가 되잖아.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죠, 여러분. 봐봐. 어떤 명제, 어떤 가정과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고 싶으면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구하는 연습을 해라라고 했죠. 근데 이 친구는 있잖아. x, y로 섬세하게 쪼개서 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지 않냐 이거야. 이해돼요? 물론 가능은 해요. 몇 가지로 나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0인 순간도 있지만 근데 0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봐. 쌤 같이 나눠볼게. 자, 이 친구부터 보자. 사실 볼 필요 없는 거 아나요 혹시? 볼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발레는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해가니? 어차피 얘는 둘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를 보려면 밑에를 보는 게 맞지만 한번 보겠다. 그럼 얘 양수고 얘 양수지.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x는 y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니? 됐니? 따라서 니은이 여러분 니은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밑에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제부터. 그지? 볼게요. x는 양수고 y는 음수야. 그럼 얘 뭐가 돼? 음수가 되지.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돼? 양수가 돼요. 따라서 얘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요. 그럼 x 플러스 y가 양수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절대값끼리의 대소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 가능해 안 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양수와 음수를 더해서 양수가 되는 게 왜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가 발레가 되는 거야. 얘는 발레가 너무 많이 나오는 친구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 자 잘 봐. 이런 딱 봐도 있잖아. 얘가 더 넓은 느낌이 나. 안 그래? 얘를 만족하는 x, y가 더 많을 것 같지 않아? 선생님 문제가 긴데? 꺼져라 그냥. 얘들아. 이렇게 있어. 문제가 기니까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야? 아니야. 얘 진리집합이 뭐야? 1, 2, 3이야. 얘는 진리집합이 뭐야? 1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가능하면 가능했지 이쪽은 딱 봐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 얘도 얘네들끼리 곱해서 0보다 작대. 그러면 얘네들끼리 부호가 어떻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니은에서는 일단 x, y 둘 다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쟤는. 이 친구는 몇 개의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역은 가능할 것 같다, 안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참일 때의 풀이와 거짓일 때의 풀이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참일 땐 뭐 해야 돼? 증명을 해내야 돼. 근데 거짓이면 증명을 어떻게 해? 발레를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뭐야? 둘 다 0보다 크다고 하네? 그럼 발레를 떠올리는 거야. 그냥 바로. 어떻게 해버려? x, y 둘 다? 몰라 0보다 작다고 해버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저는 열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럼 얘 양수죠. 이거는 음수죠.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건가?
얘 양수고 얘 양수라니까? 아, 얘 음수지, 미안해.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네, 그치? 따라서 x-y가 0보다 크단 뜻이니까 아, xy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발레가 있네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니은은. 알겠니? 얘들아, 이 스킬을 정말 잘 연마하셔야 돼. 여기서 시간 끌리고 문제까지 틀리는 새끼들이 개 많다. 어? 시간은 끌릴 수 있어.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할게. 근데 틀려서는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용심 여러분, 명제에는 실수란 없어. 그게 네 실력이야. 알겠지? 발레가 있으면 정확하게 있는 거고 증명을 해내면 해내는 거야. 디귿입니다. x 플러스 y가 짝수래요. 근데 얘가 뭘 했어, 얘들아? 실수라고 하지 않았어? 가차없이 꺼버리세요. 개소리 하고 있잖아. 안 보여? x, y를 마치 뭐라고 가정하는 듯한, 자연수라고 가정한 듯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뭐면 돼? 1.5, 0.5면 바로 발레임. 그치? 이런 문제 어디서 많이 봤지? 고1? 1학기? 복소수에서 많이 봤죠. 복소수에서 꼭 실수의 성질 얘기하면서 허수가 발레로 등장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럼 릴 x 플러스 y 절대값끼리 더했더니 0이래. 무슨 뜻이야? 아, 뭐야, 이거 반대지? 아, 씨발, 역구하는 거지? 맞노? 죄송합니다. 아, 여기 까먹었어요. 여긴 거를 이쪽으로 가야 되지? Sorry. 다음 릴. 이 친구 x, y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얘는 뭐 해볼까? 양면을 절대값이 열받잖아. 양면을 제곱해요.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지죠. 2xy는 마이너스 2xy니까 xy가 0이다 라고 되죠. 이게 뭔 뜻이야? x가 0 또는 y가 0이야. 그러면 이 집합을 p, 이 집합을 q라 하면 너는 p, 교 q, 너는 p, 합 q. 그러니까 이쪽으로 부분집합이 성립하죠. 릴은 틀렸죠.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음 미음입니다. 또 봐봐. 이 봐봐. 봐봐. 얘면 얘인 거 같지? 딱 봐. 그런 거 같지? 근데 둘이 같아 보여? 그럼 틀린 거야. 이해가 되니? 얘이면 얘라는 건 이쪽으로 부분집합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쪽도 부분집합이 성립하려면 얘 둘이 뭐야 돼? 같아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근데 같아 보여? 같진 않아 보이지 않냐 이거지. 예를 들어볼게. 얘면 x-y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y-z? 양수야. 얘 음수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성립해. 그러면 발레는 어떻게 찾으면 돼? 두 개만 쑥 바꿔. 이렇게 이거 발레야. 이해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어? 그럼 대충 달라 보이네 하는 게 아니라 발레를 직접 하나를 딱 들어서 확실하게 때려버리는 거야. 넘어갈게요. 조용히. 원래 쉬운 문제를 풀어오고 나서 이걸 들었어야 됐는데. 아, 빨리 오지. 왜 빨리 안 들었어? 집합 A는 3차 방정식 저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집합이다. X로 묶이네. 그럼 일단 X는 0이 한 근이고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달라는 거지. 근데 뭐는 근으로 가지지 말고 0은 근으로 가지지 말고 0을 근으로 가지려면 0 대입하면 K가 몇이야? 0이죠. 그래서 K는 0이 아닌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주세요. 이 얘기죠. K는 뭐보다 작아? 4분의 1보다 작으면서 0이 아닙니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러한 실수 K의 집합이래. 그러면 K를 원소로 하는데 K는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 집합이래요. 이게 집합 A예요. 다음 집합 B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가 성립하도록 하래. 2차 부등식이네. 알지? 할 줄 알지? 첫 번째 2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쓰면 되겠네. 4-2 곱하기 3-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약분 2-3 플러스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D는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이런 집합이 집합 B입니다. 다음 두 조건 P X는 집합 A에 속한다. Q X는 집합 B에 속한다. 에 대한 진리 집합을 PQ라 할 때 뭐 요거죠. PQ 다를 게 없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얘네들로 고르면서 기억 A 틀렸죠? 니은 낱낱이네. 뭐 하고 싶어? 대우를 쓰고 싶죠? 그러면 P면 Q이다가 되죠? 이렇게. 그럼 너가 성립하면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 속해요? 속하네요. 그쵸?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 디귿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의 원소 중 정수는 한 개이다. 뭐 구해보면 되겠네. 너 여집합하면 뭐야? 그냥 수직선에 나타낼게. 0보다 작은 거 제외. 0 들어오죠? 다음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집합 P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가 어디 들어오냐? 이 친구랑 교집합 Q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정수 몇 개야? 1, 0 두 개네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죠. 2번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자꾸 뇌지컬로 때리려고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86) 실수 XY에 대하여 보기 중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이쪽은 성립하지만 이쪽은 성립하지 말아라. 그럼 쌤이 어떻게 풀어냈어? 이쪽을 보면서 같은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보라 그랬어. 기억. 예, X는 0이고 Y는 0이죠. 두 조건 어때요? 같네요. 틀렸어요. 그죠? 니은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친구 뭐 해봐야 돼? 양변 제곱해보세요. 그러면 좌변에는 2XY가 남고요. 우변에는 2 절대값 XY가 남아요. 이렇게. 얘가 같을 때가 언제죠? 원래 나눠봐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인데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눠보셔야 돼.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죠. 작으면 어때요? 얘가 마이너스 2XY가 되죠? 넘어가면 XY가 0이다가 나와요. 근데 0보다 작다며. 여기가 모순이죠. 따라서 얘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이렇게. 같아요? 틀렸어요. 같다는 건 필요 조건도 성립해버리니까 틀린 거죠. 다음 디귿입니다. 같아 보입니까? 자, x, y가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같아 보이냐고요, 여러분. 틀려 보이죠? 그럼 디귿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발레를 들어봐야겠죠. 그럼 얘인데 얘는 안 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가 있죠?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런 거? 그죠?
이해되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게 되는 거죠. 리을. 저 뭐야 저거? 같아 보여? 같아 보이니? 딱 봐봐.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다른 느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한쪽으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더 작은 게 누구 같아 보이냐는 거야. 얘가 더 작아 보이지 않아? 보통 부등식보다 등식이 훨씬 작은 애가 나오잖아. 뭔 말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와 x는 1은 딱 봐도 포함 관계가 어디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등식부터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성립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양변 뭐 할까요? 제곱해 볼게요.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은 다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럼 결국 이 친구 이야기만 남겠죠? 그럼 양쪽에 둘 다 2 곱하기 이렇게 가겠지? 그것도 약분할게 그냥. 그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뭐와 같다? 절대값 ab 플러스 절대값 bc 플러스 절대값 ca와 같습니다. 이 얘기죠. 이래서 그럼 얘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ab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c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꼭 그래야 될까? 한번 보자. 얘네가 0보다 작으면 안 되는지 보자. 얘가 0보다 작아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ab가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2ab가 돼버리죠. 이렇게. 근데 이때 a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음수야 만약에. 그럼 넘어가면 또 음수가 되는 거잖아. 음수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네 이거. 이렇지 않고 하나라도 음수가 돼버리면 여기 쌓여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봐봐. 얘랑 다시 봐봐. 같아 보여 달라 보여?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달라 보이지? 얘랑 같아 보여? 문제가 있는 거야. 어? 달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얘이면 얘인 거 같죠? 맞는 거야 그러면. 다른데 얘라는 것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란 뜻이니까. 그럼 발레 뭐가 있을까? 발레 너무 쉽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는 음수가 됐으니 틀린 거잖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풀지만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에 다가갈 때. 그러니까 노하우를 많이 쌓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 그리고 명제 증명 가면 또 엄청 많이 넣었어. 이런 거 많이 풀어봐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제대로 풀고 외운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이 식이 나오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를 그냥 바로 외워라 이게 아니라 나오는 논리를 외우라는 거지. 이런 식의 논리가 많이 나온다. 그럼 그 논리를 그냥 답습해버리라는 거야.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해하려고 풀려고 하지 말고. 애시당초 여러분 얘를 제곱했잖아. 그랬더니 얘가 나왔지. 그러면 우린 사실 이러한 친구도 거의 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보여? A, B, C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어느 정도 계속 익숙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얘는 언제만 성립해요? A, B, C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는 거. 이 정도 이제 외우는 거야 거의. 여러분 기말고사에서 시간을 어디서 많이 할애하게 될 것 같아요? 함수에 거의 웬만한 시간을 모두 다 할애하게 되실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러니까 명제는 퍽퍽퍽 치고 갈 수 있어야 돼. 다음 미음입니다. 왜 이렇게 멀어 이거? 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포함이 되면 저쪽으로 될 것 같지 않니? 맞아? 아니야? 아니면 구해. 이 친구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지.
여기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버려. 그러면 절대값 x-1로 묶이죠.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돼요. 쟤는 뭐예요? 이건 쉽잖아.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 이건 어떻게 풀면 좋냐면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부호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따로 보시면 돼. 등호부터 클리어해. 얘가 0이 되는 거 x가 몇일 때? 1 또는 너가 몇일 때야? 2일 때지.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x가 1이랑 마이너스 3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해줄까? 이 부등식의 경계 역할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야. 등호 없다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려. 그러면 이 친구가 봐봐. 이 친구가 x가 1일 때를 경계로 하고 있죠. 그럼 얘가 양수일 때 어때요? 지금 볼 필요 없다는 게 느껴져? 얘 봐봐. x가 1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보셔야죠. 맞지? 어차피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봐야 돼. x가 1보다 작아. 그렇죠. 어찌 됐든 양수야, 그치? 어찌 됐든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갈게 그냥. 그래.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럼 x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이해하셨죠? 얘랑 뭐예요?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그럼 이쪽 성립하죠? 이쪽 성립을 안 하네요. 맞는 말인 거죠. 이렇게. 어렵지?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문제는 한 문제 그냥 꼭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나와요. 봐, 이제 노이로제 걸릴 만큼 풀어야 돼요. 아카이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카이빙 안 하면 계속 이 쌓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나올 때마다 그냥 피지컬로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자, 끝도 없을 만큼 드릴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면 웬만한 논리는 외우시길 바랍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거 뭐야?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거네. 무슨 성질?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죠. 음제성.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그럼 얘는 둘 다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얘는 양변 제곱해야겠네. 괜찮아? 이렇게 써도? A제곱, B제곱 날라가죠? 주영아, 대답을 안 하면 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게 괜찮다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값 AB가 뭐가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AB와 같은 거네. 그럼 AB가 언제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A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느껴지니? 요걸 느껴야 돼. 얜 얘 중에 하나야. 그지? 0보다 작잖아, AB가. 요거 말고 요거. 기억.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무슨 뜻이죠?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서로소냐라고 묻고 있죠. 서로소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서로소죠?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니은 필요 조건이냐? 그럼 충분 조건 형태로 바꿔 이렇게. 이런 얘기잖아. 그럼 또 Q와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고 묻네요. 맞나요? A, B가 둘 다 0보다 작은 것은 맞네요. 그렇죠?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디귿.
P는 Q에게 포함되느냐, 맞아? 뭔 개소리야. 위에서 서로 소래매. 리을. 뭐 해봐야 돼? 분배 법칙 써볼까? 아니면 이거 따로따로 구해도 돼요. 전 분배 법칙 쓸게요. 피교, Q, 합, 아래, 여집합. 너가 공집합이냐? 열받지 않아? 뭐 하고 싶어야 돼? 드모르간을 때리고 싶어야 되네. P, 교, R교, Q요. 이렇게 써도 되지? 너의 여집합? 그럼 얘가 뭐야? R차집합 Q죠. 너를 P에서 차집합해라. 그럼 R차집합 Q가 뭐야? R차집합 Q가 뭐야? 그냥 뭐 그렇다 하자. 뭐 그렇다 해. P교 Q는 뭔데? 아, 이 새끼가 공집합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P 차집합, R이 공집합이다. 아, 뭔 말이야? P가 R에 포함되냐? 니은이랑 같은 말이네. 거의. 니은? 아니, 니은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리을도 맞는 말이죠. 풀이 퀄리티가 좀 다르죠. 따라오세요. 제발. 내가 지금 원데이 투데이 가르치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씨발 그냥 국어적으로 푸는 새끼가 세고 셌어 그냥. 응?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뇌지컬로 밀어붙일 거 뭐하러 하냐고.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사회하고 과학해 그냥. 아니, 그렇잖아. 공부의 효과가 나려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다 결과가 안 좋았다. 92번. 근데 있잖아, 고등학생 때 나도 그렇게 했어. 난 못 배웠거든. 고등학생 때 거의 학원 안 다녀가지고.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표조건이 아닌 거야. 또 이거야? 이거 뭔 얘기야 이거? A, B, C가 다 0인 거야, 그치? A는 0, 그리고 B는 0, 그리고 C는 0이야. 즉, 세 집합의 교집합 형태야, 지금. 근데 얘는 뭐야?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합집합 형태지. 요거죠. 틀렸.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어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한쪽 포함관계 웬만하면 성립한다는 게 보이시죠? 그니까 쌤이 그 논리를 이야기했던 거야. 개념 공부할 때. 분명 한쪽은 성립할 거다. 니은 얘가 교집합 형태로 이쁜 형태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니? 그건 틀렸어. 그러면 그냥 내가 만약에 시험이잖아? 나 이렇게 풀어 그냥. 너무 편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예를 들어 얘들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얘니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너네 지금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 A, B는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니? 뭔가 참이 될 수 있는 게 얘 같잖아. 이 새끼는 가짜없이 틀린 거야 그러면. 맞잖아. 얘가 더 집합이 작아 보여서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그럼 어떻게 이 새끼가 여기 담겠어. 불가능하다 이거야. 이랬는데 가능하면 존나 웃기다. 가봅니다. 둘이 부호가 어떻대요? 반대래요. 근데 더해서 0보다 크대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순간이 있는 거고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순간이 있는 거죠. 바로 틀렸지 씨발 그냥. 이게 어떻게 맞아 이게. 물론 이걸로 끝난 건 아니지. 절대값끼리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딱 봐도 틀렸다는 거지. 얘는 부분집합이 둘 다 성립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럼 디귿. 이거 맞죠? 맞아? 근데 같아? 둘이? 너네 눈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전체 집합이 뭐지? 이렇게 가야 돼. 전체 집합이 실수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허수가 어차피 전체 집합이 없으니까
진리집합이 같아져 버려.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전체 집합 뭐야? 실수니. 실수. 이거는 이쪽만 맞는 거야? 네, 틀렸어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런 거 조심합시다. 다음 리을입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대. 뭔 말이야?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대칭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이거. 주영이 대칭차집합 배웠니? 중간고사 때 어떻게 공부했어? 학원? 어디 다녔어? 동네? 얘랑 이 전체랑 얘랑 같으면 얘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 보고 뭐라 불러? 대칭차집합이라 부르잖아. 몰라도 돼. 여기가 공집합이란 뜻이야.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니? 맞는 말이야. 근데 A에 B가 포함된다는 건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공집합이면 둘 다 공집합이야? 그건 아니지, 그치? 그치? 얘는 맞는 말이죠. 둘 다 공집합이면 얘는 공집합이지만 얘가 공집합이라고 해서 둘 다 공집합은 아니니까. 다음 미음입니다. 틀렸죠? 무슨 말이죠 이거? 같은 말이죠. A가 B에 포함된대요. 여기가 없네요. A가 C에 포함된대요. 여기가 없네요. 아, 같은 말은 아니네. 미안해. Q는 A가 비교 C에 포함된대. 그럼 여기 같은 말이네. B가 비교 C에 포함되는 것도 여기가 다 공집합인 거잖아. 따라서 미음은 맞는 말? 틀린 말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버린다. 익숙해지시게 외우시길. 부호 얘기하고 막 절대값끼리 대소 비교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걸 이해하고 외우라는 거야. 96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 하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교 Q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Q는 R에 포함됩니다.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야? R이 얘도 가지고 있네?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 이렇게, 그렇지? 근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다? 대중적인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표현하는 거야. P교 Q가 공집합이니까 여기가 공집합이에요. 다음 Q가 R에 포함돼요. Q가 R에 포함돼요. 여기가 공집합이에요. P가 R에 포함돼요. 여기가 공집합이에요. 이런 얘기죠. 기억. P교 Q가 어디예요? 공집합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P 합 Q 하면 여기잖아. 여기서 뭘 뺐어? R을 차집합했어. 공집합이네요. 디귿. 아! 열받게 생겼지? 꺾어버릴게. P가 Q교 R의 부분집합이다. Q교 R. 아, Q합 R이지? 여기 부분집합 맞네요. 그죠? 디귿도 맞다. 5번이죠. 이게 개 쉬운 문제를 지금 누구야? 당신이야. 누구야? 당신이야. 99.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친구 범위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3, A가 양수니? 양수네.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중간이 일단 마이너스 3이네. 같은 간격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대충 이렇게 그려놓을게. 여긴 포함하고 있네. 근데
근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며. 그러니까 이 친구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 이렇게.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같아도 되니? 같아도 돼? 안 돼요. 얘가 삐죽 튀어나와 버려요. 얘는 등호가 없잖아. 있네요. 네. 이 친구도 등호 있으니까 같아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N이 이하다. 다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귀찮게 자꾸 필요 조건을 써. 이쪽이죠? 그러면 P가 R에 또 포함되라는 거네? 그럼 B는 어디 쪽에 있어라? 이쪽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라는 거네. 그럼 B는 3보다 커요.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돼요? 되겠네요. 그렇죠? A의 최대값 2, B의 최소값 3. 이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 읽은 순간 씨발 되나보다 하고 해야겠죠? B가 3보다 크면 최소값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야매죠? 더하면 답은 5, 3번이죠. 또 당신이야. 끄덕. 106. 야, 이거 뭐 조심해야 돼? K가 0일 때 조심해야 돼. 0일 때. 2차 부등식이란 말 없어요. 벌써 해설이 끝난 것 같은데? 민균이 이거? 아니지? K가 0이면 어때? 성립하죠. 딱 보면 1은 0보다 크잖아. 그럼 그걸 제외하면 K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 되네. 일단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그럼 너의 진리집합이 뭐여라? 전체 집합이여라 이거잖아. 즉 얘가 모든 실수를 전부 다 원소로 가져라. 그럼 K는 첫 번째 0일 때 가능하고요. 또 K가 0보다 클 때를 봐야겠지.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위로 볼록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얘가 뭐야 이거?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따라서 K는 0 이상 4 미만 이렇게 되겠네. 다음 명제가 참이어라 간다. 자, Q이면 not P여라. 뭐야 이거? 얘가 참이래. 당연히 참이지. 충분이니까. 그러면 Q와 P의 교집합이 공집합. 근데 P 이 새끼가 뭔데? 전체 집합이잖아. 이 새끼 뭐야 이거? 공집합이네. 얘는 성립하지 말아라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2차 부등식에서 배웠잖아.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 이 새끼 항상 성립하지 않으려면 얘가 항상 성립해라 이거죠. 작거나 같은 곳이 없으면 무조건 다 0보다 크다는 뜻이다. 그럼 얘랑 똑같죠 이제. 최고차 한계수 1보다 0보다 큰 거 확인하고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습니다. K는 마이너스 1초가 5 미만이네요.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래요. K는 0 이상 4 미만이네요. 답은 3번. 끝이구만. 지금 쉬겠습니다. 10분만? 15?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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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시작했잖아. 10분. 나도 쉬어. 쉬고 쉴래? 싫어. 저런 거 제발 조심해. 주영아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하자. 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힘들어야지, 그치?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힘들어야 돼. 고3 때 중원 할래?
진짜 내용이 뭐가 있다고 2차 부등식에. 2차 부등식 이차함수 저 2차 부등식 풀이도 힘들어 혹시? 아니 그건 이건 해? 이건 해? 그럼 어려운 게 뭐야? 항상 성립할 조건? 그냥 좀 머릿속으로 이 하는 게 좀 걸려요. 그게 못하는 거잖아. 원래 부등식은 어떻게 풀지? 그렇지. 부등식은 기본이 첫 번째 방정식을 푸는 거야. 얘를 풀어서 그래서 여러분 인수분해 하시잖아. 그래서 경계를 조사해. 그 다음 이 친구의 뭘 그려?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큰 데가 어디지? 라고 그래프 추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2차 부등식은 그걸 왜 안 하는 거야?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이야.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프가 간단한데 이걸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하고 있다? 그건 공부가 덜 된 거라는 거야. 수학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은 1차 부등식, 즉 1차 함수, 2차 함수 간단하죠? 그래프 모형. 3차 함수 어때요? 간단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이 고3이 돼도 3차 부등식은 간단하지 않아서 무조건 뭘 그려?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알겠지? 또 여러분 대수에서 배운 거 생각해보면 지수 어때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니 시발로마 지수 부등식 푸는 법을 외웠어 안 배웠어?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잖아.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반복되는 경우, 지수함수 간단한 거야. 로그 간단한 거야. 삼각 간단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맨날 그리잖아. 삼각 부등식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형태는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우기 싫어? 그럼 시간 더 써. 그만큼 점수가 내려가는 거야.